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전시황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주영문헌 좀 말씀입니다. 적선지간은 필류여 경하고 적불선지간은 필류여 앙이라. 선업 공덕을 쌓는 집안은 반드시 경사가 넘쳐나고 불선업 악업을 쌓는 집안은 반드시 재앙만 있을 뿐이다. 재앙막작하고 중선봉행하라. 악을 멀리하고 선을 받들어 행하라.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삶, 뭐 부자 이런 것도 되고요, 행복한 이런 것도 되고요, 다 됩니다. 실천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시장 대응 전략입니다.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아이들 후원 캠페인, 네, 사회복지협의회와 디딤샷을 통해서 실천하시고요. 현재 1318분 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네, 중심의 골드 현금 준비하시고. 자, 국채금리 오늘 FOMC 회의 있었는데 조금 변동사항이 생겼네요. 그 말씀을 드리고요. 지수와 종목은 마이너스 20%를 여러분의 열렬한 응원 기다리고 있고, 영상 하단 더보기에 제가 책을 올려놨는데요. 여기 쿠팡에서 구입할 수 있는 거고요. 거기서 비타민C도 챙겨 드시면서 건강 챙기시고 다른 물품도 구입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FOMC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쭉 한번 볼까요? 예. 자, 금리 인하 0.25% 예, 인하했고요. 예, 미란이라는 놈은 비컷 주장을 했고, 자, 그 다음에 1년 만에 베이비컨 두 차례 이제 가능성을 얘기를 했는데, 이거 잘 보셔야 되고요. 네, 압도적 다수로 0.25. 예, 좋습니다. 연말 금리는 3.6% 예상인데, 자, 이제 연말까지가 문제거든요. 내년 초하고. 예, 그거를 잘 보셔야 될 것 같다. 왜 그런지는 좀 이따가. 자, 비컷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는 없었다. 아직까지는 크게 위험을 못 느낀 거죠. 리스크 관리를 위한 금리 인하, 보험성 금리 인하죠.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노동 공급 수요 동시 감소. 야, 이거 좀 심각한데요. 엄청난 침체가 올 수도 있다는 거 얘기하는 거죠. 네. 자, 인지하고 있네요. 대단히 중요한. 인플레가 오르죠. 자, 그러면 왜 장기 금리가 올랐고, 국채 금리가 안 내리는지는 요겁니다. 요거. 인플레.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인플레는 오르지만 고용은 둔화된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죠. 네,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관세 인상, 관세를 핑계 대는데 인플레 지속. 아니에요. 관세가 아니라 돈을 많이 찍어서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인지하고 있습니다. 연준에서. 예. 대단히 중요한 노동 공급은 줄고 수요는 줄어드는 기묘한 균형. 네, 수요 줄고 노동 줄고 그러면 침체 이슈죠. 이거를 왜 인정을 안 하나 모르겠어요. 조만간 큰일이 터질 것 같습니다. 잘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정부 정책 경제 불확실 나와 있죠. 여기 다 이 헤드라인만 봐도 파월이 뭐 얘기했는지. 예. 자,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이 증가했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실업을 잘 봐야 되겠다. 자, 데이터 근거. 네, 나쁜 경제가 아니라고 애써 아이들로 얘기하지만 글쎄요. 제가 볼 땐 지금 폭망하고 있는데. 예. 자, 이런 식으로 변명 아닌 변명을 했습니다. 예. 자, 잘 보시고요. 자, 위험은 완화됐다는데 인플레 오르고 있죠. 아무튼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엔비디아 중국에서 금지령. 왜냐면 삐진 거죠, 중국이. 아이, 그냥 저가 제품만 주고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자, 미기업 유로화 채권, 예, 달러 의존 탈피 그런 거 있고요. 노동시장 둔화는 실질적 위험이다. 이게 정확한 거예요. 노동시장 둔화는 실질적 위험. 예, 결국엔 침체로 가는, 이게 잘못하면 대공황으로 가는. 네. 정치적인 고려. 자, 문제가 뭐냐면 앞으로
파월 의장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거든요. 그 이후에 연준 의장이 새로운 놈이 됐을 때 함부로 금리를 갖고 장난치면 완전히 다 빠그러지는 겁니다. 저도 그 시기를 보고 있고요. 잘 보시고. 자, 그래서 연내 추가 인하인데 만약에 연내에 비컷이 단행이 된다면 아니면 긴급 회의가 소집이 된다면 가능성도 있다는 거 잘 보시고요. 엔비디아 이제 드디어 사양길로 가고 있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자기는 안 다치고 그냥 스물쩍 넘어가는 신중론을 펼쳤습니다. 자, 그러면 금리가 내렸을 때, 자, 한번 볼까요? 팬데믹 때 보시죠. 큰일이 터졌죠. 그 다음에 리먼 때입니다. 닷컴 때고요. 대부잡 사태 때입니다. 2차 오일 쇼크 때고요. 금리 내릴 때마다 항상 문제가 터졌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금리 인하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뭐가 터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대충은 알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된다. 실물 금융과 그 다음에 현금을 준비 쌓아놔야 된다. 왜? 금리 인하 사이클은 침체 사이클이고요. 침체 사이클은 자산 시장의 폭락인데, 우리 또 구독자님 한 분이 침체가 깊게 들어가면 금을 팔 것이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번엔. 왜요? 금을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을 파는 일은 크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왜? 중앙은행이 엄청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버피 지표입니다. 217.7 역사 고점이고요. 공정가치까지 갈 겁니다. 그러면 무서운 얘기는 그거죠. 공정가치까지 가는데 얼마까지 가요? 100대까지 갑니다. 고점 대비 반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그랬어요. 닷컴 버블 때 그랬고, 침체 때죠. 리먼 때 그랬고, 그 다음에 1970년대 대부잡 사태 때 그랬고, 정확해요. 이거는 진짜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고점 대비 반만큼 간다. 그런데 연준이 돈을 풀어서 우리를 구해줄 것이다. 착각은 자유죠. 실러피 두 번째 고점인데 쌍봉이고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 자, 데이터를 보여드리면, 자, 고점이에요. 지금 217, 218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런데 실러도 고점이고요. 상당하죠. 제가 요거 체크한 게 2021년 11월 달이거든요. 215가. 그런데 거기 살짝 넘었어요. 그렇다고 실적이 좋아지고 경제가 좋아졌냐? 아니요. 주식만 펌핑질 한 겁니다. 무슨 뜻이죠? 지금 광기에 휩싸여 있다. 잘 보시고요. 거기에 따른 다른 장기 추세 방향을 보면, 자, 금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8월 말부터 시작해서 3,500, 그 다음에 9월 4일 3,600, 9월 3일, 자, 그 다음에 지금 3,600대 유지하고 있죠. 3,700 찍었고 다시 살짝 내려왔습니다. 자, 엔달러 아직 안 움직이고 있고요. 드디어 이제 금리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 반도체 지수 역사적 고점 부분에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참고하시고요. 대단히 중요한 상황이고, 그 큰 변곡은 이거로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탐욕과 공포를 왔다 갔다 하는데, 보실래요? 앞선 공포 탐욕 지수 6개월간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다가 극대 공포로 간 구간 보이시죠? 6개월 정도 진행이 됐고요. 다시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장은 중립, 주가 강세, 요거는 대형주 위주. 자, 주가폭, 거래량이 안 늘어요. 대단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내일 뭐가 있냐면 선물 옵션 동시만기가 있거든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채권 쪽에 좀 문제가, 특히 하이힐드 채권 쪽에 문제가 있는 거고, 얘는 반드시 어디 간다? 여기를 찍어요. 극도의 공포를 찍는데 이게 이제 뭐냐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6개월 내로 여기에 찍기 때문에 큰 공포가 다가올 것이다. 엄청난 거. 이런 그 데이터를 얘기를 안 해줘요. 국내에서 이거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저밖에. 잘 대비하시라고. 여기도 맞췄잖아요. 요거. 탐욕에서 공포로 골로 가는. 그래서 이제 주식 시장만 무너지면 돼요.
주시장, 특히 옵션 시장, 선물 옵션 지금 최저치에 와 있는데 조만간 완전히 부러지는 상황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조심하시고요. 자, 이더리움이죠. 아직 못 가고 있네요. 쌍봉 마찬가지 쓰리봉. 자, 중소형주. 자, KBWB 볼까요? 자, KBWB. 예. 얘는 살짝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예. 은행이 올랐고, 자, 그 다음에 KRE도 더 이상 상승은 없고, 30%짜리 터지면 큰일 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엔비디아 빠졌죠. 전 2.6%. 뭐 중국 저건데, 중국 뭐 하랩이라도 중요한 거는 이게 갈만하면 가요. 그죠? 여러 가지 악재가 막 겹치고 있는 겁니다. 자, 엔비디아 무너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대위기가 오는 겁니다. 146달러 기억하시고요. 앞으로 24달러 남았습니다. 잘 보시고. 자, 애플입니다. 상승이 없죠? 폭락 반등. 대형주가 못 가요. 돈이 없으니까. 마소도 끝났고. 자, 구글. 구글이 이제 껄떡대다가 이렇게 좀 멈추고 있고요. 아무존 빠지고 있고요. 메타 내려오고 있습니다. 테슬라 상승의 한계가 있고. 그러면 결국엔 뭐냐? 대형주가 죽으면 시장은 죽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은 이걸 잘 참고하시고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엔비디아의 동향을 잘 보시라. 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모든 사람들은 100명 중에 99명은 상승을 점칩니다. 큰일 납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부동산 이제 하락이고요. 자, 채권 살짝 밀렸고요. 자, 하이힐드 쪽에 잘 보시면, 자, 여기서 만약에 하이힐드에서 이렇게 음봉이 나오는 요 시기가 있어요. 아직은 지금 이쪽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음봉이 나오는 시기에서 이렇게 꼬꾸라질 때,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잘 보시고요. 자, 그래서 채권 쪽에 올랐어요. 10년물이 1.36%. 자, 그러면 채권 시장의 장기물은 뭘 반영을 할까요?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단기는 어때요? 3개월물 3.97, 그 다음에 2년물 3.5 안 내려옵니다. 이제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시그널인데 다시 5년물 3.65, 20년물 4.65, 4.6 살짝 올라왔죠. 자, 내려가는 와중에 살짝이죠. 30년물 4.6 살짝. 자, 그러면 지금 이쪽 채권 쪽에서는 경계하고 있습니다. 뭐를? 인플레에 대해서. 그런데 중요한 거 드디어 이제 10년과 3개월물이 살살살 올라가고 있고요. 자, 10년과 2년, 30년과 5년. 그래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때 팬데믹, 리먼, 닷컴 대부죠. 자, 그러면 왜 이 현상이 생기느냐? 10년과 2년 마찬가지죠. 팬데믹, 리먼, 닷컴 대부죠. 다 엄청난 일들이 생겼어요. 팬데믹, 리먼, 부동산, 주식, 은행. 세계가 쪼로로 망했는데 이번에 같이 터져요. 왜? 764일 역대급의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면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금리 인하는 침체 이슈지 공황 이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는 거죠. 엄청난 일이 지금 눈앞에 있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왜? 요 700일이라는 이게 뭐다? 대공황급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원달러 환율 다시 올라갔어요. 1380원. 꼬리 달고 쭉. 왜요? 달러가 움직였습니다. 달러가 위로. 금리 인하를 했는데 달러가 상승을 해요. 강세로. 원래는 인하 이슈는 달러 약세 이슈인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강하게 갔다. 유로 내려왔고 살짝 엔화 살짝 올라갔어요.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죠. 그래서 달러의 변화로 인해서 금이 살짝 떨어졌습니다. 살짝. 3,694달러. 자, 그러면 우리는 실물 금을 준비하고 지금 우리나라 금시장 난리 났어요. 풍기 현상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상황 지켜보시고요. 자, 은은 변동성이 좀 커졌습니다. 달러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로. 그런데 자, 유가 다시 63달러. 그 다음에 NDQ SPX. 자, 8월 13일 날 고점을 쳤고요. NDQ DJI 8월 13일 날 고점.
NDQRT. 예. 보이시나요? 8월 8일 날 고점. 그러면 결국엔 무슨 얘기냐? 이거죠. 하이 민스키 모먼트의 모형이죠. 예. 이 모형을 만들고 폭락을 했죠. 1929년, 73년, 2000년 1번 버블이 그랬습니다. 간단해요. 대형주와 소형주의 비율입니다. 지금 시작한 거거든요. 8월 8일 진짜 잘 보시고요. 자, IPO입니다. IPO 시장에서 예, 일단 멈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IPO 저게 없었네요. 잠깐만요. IPO하고 DR 호튼 좀 볼까요? 얘는 지금 무너지고 있네요. 예, 보이시죠? 중형주 DR 호튼 같은 경우는 건설에 관계되는 하락 반등 쪽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러셀 리천입니다. 예, 쌍봉. 예, 이제는 뭔가 큰 일이 이제 나기 시작한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VXL 변동성 횡보, 빅스 횡보. 아직까지는 시장이 좀 긴장을 안 하는 것 같죠? VBIX 보이시나요? 자, 그 다음에 스큐 지표, 미래 지표죠. 미래 지표는 꺾였어요. 확실하게. 보이시죠? 자, 예고하는 겁니다. 준비들 하거라. 이렇게 예고한 거예요. 뭐를? 폭락을. 2월 고점, 자, 그 다음에 4월 저점, 반등, 내려오는 상황. 상당히 위험한 신호가 뜬 겁니다. 준비하시고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아니죠. QQQ. 예, 나스닥입니다. 아니죠. 그죠? 확실하게. 이거랑은 괴리가 있어 보이죠. 그렇지만 시장은 요거는 선행 지표로서 한 두세 달 먼저 가는 상황이고요. 이제 여기 있는 거죠. 예, 나스닥 QQQ는 이렇게 여기 역사적 고점 부분에 있고, 자, 그 다음에 반도체 마찬가지 역사적 고점을 뚫었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금하고 반도체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네, 아까 침체 이슈, 고용 둔화, FOMC가 인지하고 있는데 그게 본격화되면 폭락이 옵니다. 닷컴 버블처럼. 잘 보시고요. 자, S&P 500입니다. 어떻습니까? S&P 500 고점을 형성하고 있죠. 그 다음에 다우.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역사를 찍었지만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예, 현금과 실물 금을 잘 준비하면 되겠다. 이번 급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네, 다 같이 온다. 한꺼번에. 그래서 부동산, 주식, 그 다음에 은행까지 싸그리 망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근데 확률이 무지하게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취할 액션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실물 금을 잘 준비하고, 그 다음에 현금을 잘 준비해서 이 환난의 위기를 대비해야 되겠다. 엄청난 일이 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요. 네, 그럼 언제 오는데 저도 몰라요. 아무튼 대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따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